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9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김도환입니다. 유민지입니다. 김정일입니다. 예, 네. 오늘도 굉장히 시끄러운 방송을 드리려고 아닙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오늘 저희 민원연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죠. 네. 특히 제가 같이 하는 거는 더 오랜만이죠.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 저번 주엔가 한번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네.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날 저희 행사에 대해서 3월 5일 행사에 대해서 거의 아무 말 대잔치를 했더라고요. 그때 차장님 안 계셔가지고 우리 신나게 그냥 우리 세상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나는 말 막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의 행사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제된 확정된 내용으로만 뻥치지 마시고 네. 확정된 내용으로만 좀 잘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정말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뭐 행사 때 대충 하니까 뭐 오든지 말든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엄청 중요한 행사고 꼭 와주시라고 얘기하지만은 특히 이번 행사는 제가 특히 유난히 저는 그 해직 언론인들의 투쟁 이런 것에 굉장히 그 감사와 큰 의미를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조명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항상 그 과제고 숙제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헌정 행사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헌정 행사. 근데 이게 그냥 어르신들만 좋으면 소용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역사를 정말 듣고 감동하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민원연 구석일렬, 방구석이 아니죠. 민원연 구석일렬을 기획을 했습니다. 자, 다시 언론자유 토크쇼 네. 민원연 구석일렬.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019년 네. 3월 5일 바야흐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서울시청의 지하 2층에 보면 바스락 홀이라고 해서 공연을 하는 홀이 있는데요. 네. 그곳을 저희가 빌렸습니다. 무려 100석입니다. 100석.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화요일 아닙니까? 네, 화요일 맞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저녁. 네. 또 여기서 또 약간 약을 팔자면 또 네. 벌써 신청이 또 쇄도 하고 아 진짜. 아무튼 뭐 쇄도 하고 싶은 뭐 저의 바람일 수 있으나 네. 쇄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방송 특별히 한 번 더 나온 이유 네. 이제 오셔야 한다. 네. 이제. 네, 근데 저희가 진지한 방송 때 사실은 그때는 컨셉을 좀 잡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뭐 정우성, 뭐 강동원 이런 얘기들도 김태리, 쓸데기 없는데 네.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방송을 안 듣고 계신가 봐. 이걸 다 혹시 안 들으시나 보네.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인이 계신다. 네. 본인이 지인이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안 듣냐고. 네. 어쨌든 연락은 안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연락이 안 오셔서가 아니라 좀 본질적 취지로 맞춰서 가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쇼가 딱 언론자유 토크쇼로 근데 구성이 이거 됐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왜 연예인이 왜 나오나? 그럼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 2주 전 방송 들으셔야 되는데 네. 이 저희가 1987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네. 그 영화와 함께 그 영화 속에 숨어 있는 그리고 그 영화가 채 담지 못한 그런 언론 자유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유 언론 투쟁부터 시작되는 1975년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 이야기를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민주시민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JTBC의 방구석 일렬이라는 영화 보시면 영화 보다가 뭐 영화에 대한 어떤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컨셉을 빌어서 민원연 구석 일렬로 잡고 영화 1987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주요 요소마다 숨어 있는 그런 자유 언론 투쟁의 그 흔적들 그리고 그 실체들을 한번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영화를 다 보나요? 아닙니다. 하이라이트. 다 보면은 안 되지. 시간이도 안 되고. 네. 네. 그러면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방송이 됐어요 이미 네. 설 특집 영화 이런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1987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30분 정도로 이제 엑기스로 좀 줄여서 30분 미만으로 줄여서 내용 보시고 거기에 숨어 있는 그 언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선은 언론 이야기를 누구랑 나누냐? 그렇지. 그래서 사회 네. 또 유명한 분 모셨습니다. 유명한 분. 셀럽. 너무 사기꾼들 같다. 네. 좀 우리 건전하고 좀 그 아니야. 아니, 유명한 셀럽이죠. 왜냐면 제 주변 분들이 다
요즘 TV만 키면 나오더라. 어. 뭐 방송만 틀면 나오더라. 라디오에서 계속 나와. TV도 계속 나와. 그 목소리가 계속 들리더라 하는 어. 그런 분입니다. 정말 그러면 셀럽을 셀럽이죠. 네, 사회자로 오셨는데요. 네. 바로 김언경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님 모시고 정말 섭외하는데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일정 조절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네. 소비하는데 어려웠대. 그래서 그 김언경 사무처장 셀럽님께서 오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2MC예요. 저희가 근데 포스터나 그래요? 이런데 공개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분은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민원연의 사회를 도맡아 하셨던 분인데요. 저희 민원연 이사긴 한데 아니 아직 유명하다고 하면 안 돼. 그건 굉장히- 사기야. 그건 사기고.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민원연에서는 매우 유명한 유명하신. 아, 네. 민원연에서 유명한. 민원연의 예전에는 내가 이 민원연의 이병헌이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아 이병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죠. 왜? 네 알겠습니다. 예, 민원연의 은갈치라고 예전에 은갈치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은갈치 민원연에서 제가 하는 안목을. 행사에 굉장히 많은 사회를 봤어요. 사회 진짜 아, 잘 봐요. 그래요? 그런데 그 사회를 보라고 했더니만은 은갈치 같은 색깔의 양복을 네. 그 턱시도 같은 것을 이제 빌려 입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다 뒤집어졌습니다. 웃겨가지고. 그 무한도전의 정영돈이 입기 전부터 아, 이미 패션의 길을 걸으셨던 은갈치. 네, 그런 분이시고 성함이 어떻게 안돼. 되세요? 아 맞다 이분이 근데 이번에 네. 민원연 소식집 네. 3호로 소식집 표지 모델 아, 그래요? 이시고 인터뷰 회원 인터뷰 모델이신데 우리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다 공개가 돼버렸네. 네. 아, 그럼. 어쨌든 그분이 오셔서 같이 사회를 네. 보시고요. 아, 성함은 말씀 안 드립니다. 네, 그냥 그분으로 아, 그래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셔라. 은갈치로 알고 계세요. 네, 은갈치 기사님 네. 오시고요. 네. 2MC. 네, 네. 2MC를 하고 음. 게스트 음. 이제 우리 초대 손님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 분으로 네. 첫 번째는 우선 저는 신홍보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조선투이 위원장, 전 조선투이 위원장이시고요. 민원연 지금 현재 고문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역사책의 어떤 역사 사료 사진에서 보셨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 왜요? 그 1986년 보도지침 폭로되고 나서 네. 88년에 이제 그걸 청문회를 했거든요. 네. 국회 청문회 때 앉아 계셨던 그 김주원 기자 옆에 앉아 있었던 신홍범 선생님이 당시 신홍범 기자로 나왔죠. 네. 편집위원이셨는데 그분이 그 청문회에 앉아 있는 장면이 어떤 보도지침의 상징적 장면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분이 이제 보도지침 폭로 이후에 바로 구속되셨어요. 근데 거기서 구치소에서 나오시는 장면에서 아주 환하게 이제 손은 묶여 있는데 환하게 웃으시는 장면이 이제 언론 자유의 상징 형태로 이제 많이 사진이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 아, 그분이 저희 오셔서 그 1975년 그 투쟁의 이야기를 같이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 게스트. 이부영 선생님. 네. 네. 이부영 선생님은 다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죠. 사실은 뭐 그 이부영 선생님이 자신의 지역구를 은퇴하시면서 진선미 의원에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을 관리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는 이부영 선생님 본인도 유명한데 그것이 오히려 더 유명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한테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예. 그런데 이부영 선생님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셨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 언론운동, 그러니까 동아투이 이제 위원이시죠.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였고 당연히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로 있다가 동아투이를 함께 하고 그리고 동아투이가 끝나고 나서 민원연을 딱 세우는 거에는 같이 하진 않으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 이제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민원연과 같이 계속 꾸준하게 민원연하고도 뭐 인연은 깊으시고요. 그런데 꾸준하게 같이 민주화 운동을 해오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모신 거는 이번에는 동아투이 위원으로 이제 모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존경하고 따르는 어떤 그룹핑 중에서 선배 그룹의 중에서 동아투이 그리고 조선투이 그리고 팔공해직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신홍범 선생님은 조선투이 활동을 하신
거고 조선일보 안에서. 그리고 이제 동아투이 어르신으로 이부영 선생님을 모셨는데 이부영 선생님이 사실은 동아투이의 어떤 대표 주자로 이렇게 밖으로 나선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이 그래요? 거의 처음이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번에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언론계 관련한 어떤 직을 맡지 않으셨고요. 주로 뭐 동북아 평화재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 관련된 그런 쪽은 좀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다라고 하셔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영 선생님 오히려 동아투이에 대해서 더 어르신들 있죠. 이부영 선생님 연배가 아주 높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김종철 위원장이나 우리 이번에 소식지에 실린 그 윤학시 선생님 이렇게 연배가 더 많으신 선생님들 얘기는 제법 들었어요. 근데 이부영 선생님이나 이제 우리 성주보 선생님처럼 오히려 좀 연배가 좀 낮으신 그런 선생님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르신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대단했다. 그러니까 이부영과 성유보아가 아니었다면은 민원연도 그리고 뭐 그 동아투이도 아마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 젊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젊은 혈기 그리고 그 지식 뭐 그다음에 그때 그 젊은 기자들의 강단 이런 것들이 엄청난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 그 동아투이를 이끄는 실질적인 어떤 핵심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이부영 선생님이. 그래서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겸손하셔가지고 평소에 얘기를 잘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판을 깔았으니 말씀을 안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보고 싶다. 또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87 영화에 실존 인물로 등장하는 분이 또 이부영 선생님이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감옥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 교도소죠. 교도소에 갇혀 있는 분 중에 비둘기를 띄우는 사람이 이제 이부영 선생님. 그 배역으로는 김의성 배우가 연기했던 그게 실존 인물이 이제 이부영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영화와 이 자유언론 토크쇼와의 어떤 연결 지점이 바로 거기서 이부영 선생님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모셔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세 그룹 말씀하셨잖아요. 조선투이, 동아투이 그리고 80 해직. 80 해직은 80년에 이제 해직된 대거 이제 전두환이 쫓아낸 그런 기자분들이 이제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를 구성하고 계신데 그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여성분이십니다. 유승열 대표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해직 기자분들 뭐 하면 사실은 대표 주자로 계속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이 나오시는 남성 기자분들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공동대표 맡으신 이후에 작년부터 맡으신 이후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프라는 그 잡지에 여성 잡지에 그 편집장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오시면 또 다른 시각의 어떤 이야기들이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과연 80년 해직 언론인을 대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왜 그런 이야기 나왔는지 이런 궁금증도 우리 토크쇼 오셔서 한번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재밌겠네요. 네, 너무 많은 이야기 안 선생님이 왜 우리한테 이제 처음에 알려졌냐면요. 보도 지침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도 지침의 방청 그 글을 쓰신 그 유승열 선생님의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방청을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듣고 와서 바로바로 그 글을 써서 기사를 막 냈던 거예요. 이 기사라기보다는 기록을 해놨던 거죠. 그때 당시엔 그게 보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방청기가 정말 굉장히 사람들한테 반향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이분은 누군데 이런 거를 이렇게 썼을까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80년도 해직되셨고 그리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민원연과 아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옥고를 치르셨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분이 사실은 저희 쪽에서의 의미보다도 이프라는 잡지가 이렇게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담은 굉장히 좀 약간 진보적인 그런 잡지인데 그 책에서 그러니까 여성계에서 어떻게 보면 원조 페미니스트 같은 그런 느낌 어르신들 세대에서 그 세대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뭐 여성계 그러면 요즘 페미니스트 그런 굉장히 젊은 층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남녀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던 시절에 그 기자 사회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해왔던가 그리고 그 차별 속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계속 찾아서 그 일을 계속 해오신 게 저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까지 모셔서 세 분. 저는 여성분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좋아요. 같이 골고루 이렇게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언론에 이렇게 그나마 우리가 막 기레기나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언론 상황이 나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해직 언론인들의 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가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우리 스포가 너무 많은데 여기 나온 이야기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네. 여러분 오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이 방송 듣고 가야겠다. 근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김원근 사무처장님께서 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유튜브로 꼭 이거 해보자. 편집 편집해서? 잘해서 보자.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것보다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서 들으시는 거. 그럼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오실 수 있냐? 그렇죠. 미러리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시면 네. 공지사항에 글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네, 그거 신청하기 있으니까 신청하기 누르셔도 되고요. 네. 아, 홈페이지 들어가기도 싫고 공지사항 찾기도 싫다. 네. 02-392-0181 02-392-0181 전화하셔서 나 신청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나 가고 싶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시면 네. 제가 다과도 준비하고 이제 자리도 배치하고 해야 되니까 네.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날 갑자기 당일 시간이 돼가지고 나 원래 못 갈 줄 알았는데 7시까지 내가 서울시청에 갈 수 있다 하시면 오실 수도 있지만 오셔요. 오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오셔도 되지만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우선 신청을 먼저 해주시면 빵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무료입니까? 네, 그럼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어도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이번 3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차비만 여러분, 있어도 올 수 있다. 차비 없으면 걸어오셔도 됩니다. 아무튼 동전 없어도 올 수 네.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내일부터 고문근절 캠페인 연재한다. 예? 특별 취재반 구성해서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샅샅이 밝혀내. 부장. 그럼 이거는 까고 있니? 야! 경찰이 고문해서 대학생이 죽었는데 씨발! 보도지심이 대수야!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예! 우리 민주화의 역사 속에는 자유 언론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하신 해직 언론인의 삶이 있습니다. 민원연은 동아투위 위원이신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 보도지침을 폭로한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유승열 80 해직 언론인 협의회 공동대표를 모시고 군사독재 시절 자유언론 투쟁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화 1987 속에 숨어있는 자유언론 투쟁 이야기를 비롯해 여러 영상과 함께 언론인들의 끈질긴 투쟁의 역사를 만나보시죠. 이름도 JTBC 방구석 1열을 흉내내서 민원연 구석 1열로 지었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바스락홀 언론자유 토크쇼 민원연 구석 1열 지금 신청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행사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 행사 또 있잖아요. 3월에. 그것까지 마저 말씀드려 주세요. 네. 네. 3월 22일 7시, 네, 금요일 7시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저희 정기총회 열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문자 보내드렸고 저희 이번에 다음 주에 소식지가 나가는데요. 거기 뒷면 보시면 광고가 나와요. 네, 거기에도 나가 있는데 지금 저희 그 회원분들 중에 정회원은 네. 정회원으로 등록해주신 분들은 의결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네, 의결권 말 그대로 뭐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 이제 앞으로 올해 진행할 사업에 대한 네 그런 거를 설명을 하는 자리인데요. 거기서 이제 총회 참석하셔서 권리를 행사하셔야 된다. 네, 그런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의원은 총회 참석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권리이자 의무잖아요. 네. 그래서 오셔야 하는데 네. 나는 사실 지방에 있어서 정의원이긴 하지만 지방에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 난 정의원이긴 하지만 3월 2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무슨 일이 있다.
하지만 난 총회가 꼭 성사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음. 위임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위임을 하시려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네. 분홍색 제가 벚꽃 느낌 나게 하려고 분홍색 했는데 약간 그 분홍색이 좀 죽은 분홍색이긴 해요. 아무튼 벚꽃은 좀 이르지 않나요? 네. 봄 느낌 나게 하려고 아, 약간 좀 알겠습니다. 했는데 뭐 실패했지만 어쨌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배너가 있습니다. 음. 이거 이 말이 궁금하시면 또 들어오세요. 네. 홈페이지. 그 누르시면 참가하실 분은 참가하시는 대로 들어가시고 못 참는 거 한다 불참한다 하면 위임하시는 걸로 들어가시면 네. 위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사실은 위임보다는 오셔서 총회 어떤 총회의 성사의 중요성보다도 성사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어쨌든 사업을 설명하고 회원분들을 소통하는 그 첫 스타트를 같이 끊는다는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참가하시면 좋은데 못 오시면 못 위임을 오시면 달라. 위임. 네. 네. 그럼 위임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날 총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으로 보여지는 정회원에게 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 누구한테 하시냐면요. 네. 네. 저희 대표님들 세 분 중에 한 분이나 네. 아니면 저희 또 셀럽 중에 셀럽 또 김학래 사무처장님 그렇죠. 이름으로 하기도 하시고요. 아 나는 김학래 사무처장한테 하고 싶지 않다. 어. 네. 유민지 쓰세요. 유민지한테 하시면 됩니다. 아 또 그러니까 저희 활동가 전부 다 참석하니까요. 네. 다 회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골고루 해주시면 되고요. 난 이정일이 좋다. 네. 이정일이 발언하는데 한 표를 더 싫겠다. 이정일한테 음. 하시면 네. 하지만 뭐 위임한다고 해서 발언자 이런 건 상관없고 누구한테 하든 어쨌든 어. 참석한 형태가 되는 거라서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위임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로 막 치열하게 투표를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야. 네. 그런 기대하고 왔는데 막 나 막 도장 들고 막 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거 안 하냐 그러시는 분 가끔가다 있어. 근데 그건 좀 민망하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2018년에 그 결산 그리고 사업 보고를 드리고 네. 그리고 감사 결과 뭐 잘했다 대체로 잘했다고 나올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들어보세요. 아니요, 네. 그리고 2019년 사업 계획 그리고 네. 예산 저희가 어떻게 예산 짰는지 보여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들어보시고 또 박수 한번 딱 쳐주고 또 이제 막 얘기해 주세요. 뭐 네. 이런 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총회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말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해주시고 계획도 좀 아이디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정관을 개정을 합니다. 근데 정관 개정이 아마 될 거예요. 지금 총준위가 열리고 있는데 정관을 좀 개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올려서 그것을 또 논의를 하고 정관 개정까지 하면 아마 대체로 그 세 개는 주요 안건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네. 나머지 기타 안건이 뭐가 될지는 그 자리에서 또 어떤 안건을 내자고 하시면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꼭 총회를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안건들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하는 것이라 저는 사실 정회원인지 후원회원인지 본인이 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대부분 모르시죠. 그냥 오세요. 맞아요. 그냥 오시고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막 도장을 가지고 당신 후원회원이니까 못 들어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민원연 회원이시면 오셔도 되고 민원연 회원이 아니어도 왔다가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뭐 앞에서 바로 네. 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 네. 계약금 바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시고 만약에 본인이 내가 왔는데 나 후원회원이에요 정회원이었는데 물어봤는데 후원회원이래. 나 정회원 하고 싶었는데 그럼 바꿔드려요. 네네. 아. 네, 그런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네네.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오셔서 같이 문제는 민원연이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어쨌든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같이 승인받는 자리니까 네. 그런 자리에 오셔서 더 많이 이야기 나누시면 이 민원연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실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장소는요 3월 22일 금요일에 서울시청 태평홀입니다. 네. 민원연 사업이 3월 사업이요. 서울시청에서만 벌어지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서울시와 민원연의 커넥션? 그렇지. 기사로 나온다 이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장소 겁나게 넓어요. 그 얘기 하려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이 안 오시면 제가 거기를 풍선 불어서 채워야 돼요 지금. 썰렁할까봐 지금. 태평홀이 거기 결혼식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거기도 이제 백석인데 후원의 방 같은 거 막 그렇게 컨벤션하는 되게 그런 화려합니다. 곳이란 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물론 화려하진 않고 어떻게 자리를 꾸미면. 네. 어떻게 자리를 잘 넓어서. 넓게 네. 배치해서 이렇게 착시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썰렁하면 슬프잖아요. 아 그러니까. 비싸겠네요 거기. 비싸요. 아니에요. 안 서울시가 비싸요. 하는 곳은 다 아, 비싸지 싸요? 않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청이 왜 계속 민원연이 행사를 서울시청에서 하냐 3월달 행사를
가격이 대관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교통이 너무 용이하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장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미리미리 클릭을 해야지 이제 할 수 있는데 우연히 3월 5일과 22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서울시청으로 했으니 오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김에 그냥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희 또 김홍현 사무처장님께서 네. 야 넓은데 빌리자. 넓은데 빌려서 더 많은 회원들이 오시게끔 하자. 장소가 좁아서 못 오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자. 그래서 그런 분은 없었는데 실수한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야 돼요. 진짜 썰렁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내가 그럼 풍선이라도 불겠다. 이렇게 지금 입이 많이 아프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 혼자 불진 않고요. 저도 이제 네. 활동가들 동원해서 이제 아니 그리고 그 유임장도 제발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 유임장도 넉넉하게 받아야지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그게 좀 모자라고 이러면은요 저희가 총회 앞두고 한 2, 3일 돼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전화합니다. 네, 그러니까 녹취합니다, 힘들어요. 전화해서. 그러니까 저희 미리미리 총회 좀, 구성돼야 될 최소 숫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락을 드리는 거니까 네. 사전에 빨리 해주시면 저희가 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 전화로 하시면 전화로도 녹취할 수 있고요. 뭐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네. 홈페이지에 들어서 하셔도 되고 전화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김에 그냥 오세요. 서울 시작이니까. 아니 근데 이제 또 미리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내고 서울 한번 오시죠. 다음날 토요일입니다. 다음날 네.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금요일날 달려봅시다. 또 네. 얼마나 노시려고 또. 얼마나 또 우리 끝나고- 노래방 하나 또 제가 또 끊어놓겠습니다. 간만에 우리 또 작두를 타면 그런 즐거운 끝나고 시간을. 뒤풀이 참가합니까? 그럼요. 뒤풀이 없이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으면은 벌써부터 엄지희 활동가가 뛰고 있는 게 보이네요. 앞에서 동동동 뛰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22일 금요일까지 저희가 빨리 열심히 준비를 해서요. 진짜 좀 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오실 수 있게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미리미리 휴가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